안녕하세요. 네, 플로리스트 협회 이사 전성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작품은요, 어버이날 시즌 상품이라는 주제에 그 안에서 저는 이제 플라워 박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기존의 플라워 박스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지금 뭐 판매도 하고 계시고 이제 손님들도 많이 기존에도 많이 찾는 상품이지만 저는 조금 그 안에서 조금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플라워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한 2, 3년 전서부터 이제 용돈 박스라는 게 갑자기 좀 생겨나면서 좀 손님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는 시즌 상품이 되었죠. 그래서 그 용돈 박스를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이제 비싸 보일 수 있는, 이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시즌이 되면 꽃값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좀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조금 금액대는 나갈 수 있는 꽃이지만 양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좀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적인 거나 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플라워 박스에서 이제 사용할 이제 상자인데요. 뭐 플라워 박스는 크기나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라워 박스입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책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이제 책을 여는 듯한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있어서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박스이기도 하고, 일단 아무래도 판매를 하려면 금액대가 중요한데 일단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부자재 집에서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박스와 용돈 봉투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봉투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이게 대주는 밑받침을 해주는 박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요. 뭐 디자인에 따라서 뭐 이 박스와 봉투를 빼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박스를 구매하면은 네,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랄 폼을 이제 오늘 블랙 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폼이 이제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블랙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 플로랄 폼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이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플로랄 폼이 검은색이었을 때 어떤 식의 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꽃을 꽂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박스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블랙폼을 박스에 이렇게 세팅을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호나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박스가 빠질 수도 있고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플로랄 폼 세팅하는 두께는 뭐 사용하는 꽃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존의 플로랄 폼은 녹색이죠. 그래서 플로랄 폼이 보이게 되면은 좀 굉장히 비어 보이고 약간 이제 미완성의 느낌이 좀 강한데요. 블랙 폼은 이제 플로랄 폼 컬러 자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안에 깊은 어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꽃이 살짝 비어 있어도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꽃을 꽂기 시작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폼 위에 살짝 이끼를 올려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물론 이제 이끼를 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이끼가 보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플로랄 폼이 보이는 면적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이게 사실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 이제 대신에 너무 이렇게 뭉쳐서 이제 이끼를 세팅하게 되면 꽃을 꽂을 때 잘 안 꽂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끼를 세팅할 때는 조금 이렇게 밀도가 단단하지 않게 잘 푸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 꽃을 꽂을 건데요.
이제 꽃을 꽂을 때는 물론 사용하시는 꽃과 이제 생각하시는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저는 큰 꽃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채워주는 필러 플라워, 그래서 좀 존재감이 큰 꽃을 먼저 꽂는 순서로 이제 꽃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사용할 꽃은 이제 이렇게인데요. 이제 좀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꽃 이름은 제가 하나씩 꽂으면서 꽂을 때마다 설명을 한 번씩 또 이제 꽃 이름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컬러는 어버이날하면 되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런 빨간색을 이제 많이들 떠오르시는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그러고 이제 보통 요즘 좀 눈이 높아진 요즘 소비자들도 그러고 사실 좀 약간 요즘 스타일이라고 해서 좀 이런 저채도의 파스텔 계열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좀 예전의 파스텔은 뭔가 화이트의 연핑크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이런 여러 톤의 파스텔을 섞어서 디자인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기에도 예쁘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좀 금액대가 높아서 이제 상품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거는 꽃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하되 좀 풍성해 보이는 느낌으로 한번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꽃 중에서 일단 메스플라워라고 하죠. 이제 조금 존재감이 제일 큰 꽃이 장미와 카네이션이 될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카네이션이 사실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제 근데 저는 이런 빨간 카네이션이 아닌 상징적인 좀 저는 이런 앤틱한 컬러의 이런 카네이션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기 전에 먼저 장미를 먼저 꽂을 건데요. 이제 제가 오늘 사용할 피치색 줄리엣 장미와 그리고 이런 연핑크색의 엠마 우드라고 하는 장미를 먼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박스보다 꽃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밉게 눌려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꽃을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뭐 선호하시는 디자인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어차피 박스라는 개념이 원초점 방사가 아니고 다초점으로 되는데 보통 이렇게 위를 바라보게들 많이 꽂으시는데요. 저는 오늘 많이 꽃의 각도를 줘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랜덤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꽃은 몇 도에 어딜 보게 하세요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수치로 설명을 드리자면 각도를 15도에서 45도 정도 랜덤하게 기울여 줬을 때 조금 더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필러는 필러끼리 메스는 메스끼리 서로 마주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꽂으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거의 저는 메스하게 이렇게 위에 꽃 얼굴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꽃들은 이제 아무래도 카네이션을 오늘 사용하는 꽃 중에서는 높이가 가장 높은 꽃은 카네이션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높이가 있을수록 좀 줄기를 짧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꽂아 주시는 게 아니고 눕혀서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도에서 45도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직선상에 이제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처음에 꽂은 장미가 이게 지금은 아래쪽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제 다른 똑같은 장미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 뚜껑을 닫았을 때 눌리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꽃은 엠마 우드라고 하는 장미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카네이션이기 때문에요. 머릿속으로 이제 카네이션이 어디에 들어갈지 미리 생각해놓고 꽂으면 더 도움이 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잘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꽃을 꽂을 때 메스플라워는 메스플라워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이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와 상반되게 아예 마주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좀 했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꽃들이 다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꽂았던 줄리엣 장미에 마치 등을 진 것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을 보게 하면은 꽃이 굉장히 이렇게 다방면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미를 꽂아야지만 그 전에 카네이션을 한번 먼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은 이 꽃 높이가 이제 다른 꽃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요. 이제 줄기를 짧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줄기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박스의 높이가 높으면은 이제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잠깐만 끊어볼게요. 네. 굉장히 기울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미묘한 각도만으로도 이제 다른 데를 다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꽃을 어레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잘 보일 수 있게 카네이션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제가 꽂고 있는 이런 장미들은 조금 금액대가 나가는 꽃들이지만 좀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이런 브루트라든지 이제 기존의 이제 아마 꽃집에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실 만한 샤만트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조금 바꿔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시는 금액대가 있고 사용하시는 꽃들이 있고 이제 그리고 손님들 니즈에 따라서 이제 상품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메스 플라워를 먼저 꽂다 보면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마치 계란 후라이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가운데 위주로 꽂는 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가운데 부분에는 메스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꼭 꽂으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트라고 하는 장미인데요. 이제 사실 필러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수입 소재인데 굳이 이 위트가 아니고 이런 필러 종류 기호에 따라서 국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기호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필러가 좀 메스보다 높게 올라와야 되지만 저는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을 좀 낮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낮게 넣는 이유는 이런 높낮이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런 스프레이 로즈 중에 이렇게 좀 개화가 많이 된, 사실 손님들도 그러고 이제 꽃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사실 이런 개화된 꽃들은 되게 좀 팔기도 그러고 그렇다고 좀 버리기도 그런 좀 애매한 꽃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게, 굉장히 낮게 거의 플로랄 폼에 밀착시키듯이 하는데 아무리 낮게 하시더라도 조금 미묘한 각도는 동일하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얼굴이 많은 양이 있지만 이제 저는 얼굴을 딱 3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의 꽃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현재 이런 SNS 상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거의 그린을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런 좀, 근데 사실 그거를 상품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부피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꽃만 하면은 사실 단가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플로리스트들의 늘 생각하는 걱정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저도 오늘 그린을 사용하지 않고 비싼 꽃이 아닌 꽃으로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옥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옥시 펜타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거의 늘 나오는 꽃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고급 꽃은 아니죠. 고급 꽃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 거의 모든 상품에 거의 옥시를 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옥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옥시를 이렇게 잎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꽃만 사용해서 한번 꽂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유행하는 느낌의 소재들이 보면
이렇게 딱 피어 있는 형태. 뭐 장미 같은 경우에는 배꼽이 보이는 이런 로제트 화형 같이 굉장히 납작하고, 그리고 이런 저채도의 하얀 꽃들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쉽게 저렴하게 사용하던 옥시펜타늄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옥시는 특성이 좀 지글지글하게 좀 피담한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너무 지글지글한 화형을 가진 애들은 띄워주고, 이제 활짝 핀 납작하게 핀 옥시만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꽃 위에 이렇게 나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눌리지 않게 이제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1차로 한번 넣어주고, 1차로 한번 넣어준 이유는 옥시는 다른 꽃들에 비해서 비싼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다른 꽃을 더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스위트피. 지금 사실 스위트피를 한 3대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대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요즘 소비자들은 뭐가 비싼 꽃인지 싼 꽃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트피는 어느 정도 금액대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캐비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철갑상어 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몇백 원 안 하는 크래커 위에 캐비어를 약간만 올리면은 굉장히 고급 요리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상품을 나갈 때는 일단 좀 비싸지 않은 소재들로 일단 컬러에 맞춰서 어느 정도 베이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비싼 꽃들을 이렇게 위에 살짝 얹어줘서, 그렇게 되면 약간 인상 자체가 여기 굉장히 좀 비싼 꽃을 많이 사용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좀 그런 요소로 꽃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이제 스위트피에도 꽂았고, 다음은 이 메발톱 꽃을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화형 자체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이런 드롭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꽃들은 이제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제 시들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저는 얘를 이렇게 해체해서, 어차피 박스는 길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체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꽂다가 이제 이런 애들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핀셋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형태의 이 느낌을 살려서 여기 꽂혀져 있는 꽃들 중에 이렇게 낮은 부분 있죠. 제가 아까 위트를 스프레이 장미를 이렇게 낮게 꽂았던 이 부분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위트라는 장미, 납작한 장미 위에 이제 메발톱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제 꽃 위에 꽃이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풍성하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발톱 역시 너무 같은 방향을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약한 꽃들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요. 이런 조금 이제 컨디셔닝을 해줄 때 수명 연장제를 사용하는 편이고, 이제 저는 뭐 이제 퀵팁도 사용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피니싱 터치인 이제 후 처리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목 꺾임도 확실히 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발톱 꽃을 꽂다가 남은 다 피고 진 이제 시드가 되려고 하는 부분과, 지금 보시면은 얘가 메발톱의 줄기 부분이 그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린 소재를 넣지 않아도, 그린 소재를 넣지 않아도 지금 뭐 이런 아주 이런 메발톱 꽃의 이 그린 부분을 조금만 꽂아 주셔도
예. 이제 그린 소재가 굉장히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린 소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는 저희 플로리스트들의 약간 압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실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사이사이에 이끼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고, 만약에 이끼가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비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무언가 그린이나 이제 그린 소재나 이제 새로운 필러 소재를 꽂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런 비어 있는 이런 공간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움도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빽빽해지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포뮬러라고 하는 물망초를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지금 제가 분명히 처음에 뚜껑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매발톱 곳에 이제 시드가 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올라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은 좀 괜찮은 게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박스가 닫혀도 그냥 그 어느 정도의 이런 율동성이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눌려도 뭐 전혀 지장이 없는 이제 이런 애들은 살짝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물망초, 사실 이 물망초 아우 이거 뭐 들어가서 뭐 얼마나 티가 나겠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애들은 꽃이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느낌으로, 마치 이게 벌이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망초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물망초 한 단 사시면은 이런 아주 살짝의 느낌을 거의 한 상품 한 15개에서 뭐 많게는 20개까지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굉장히 높겠죠.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유 저거 얼굴도 조그맣고 뭐 별로 티도 안 나는 거 사가지고 넣어봤자 손님들 모른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완성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테일은 이 물망초가 주는, 꼭 물망초가 아니더라도 이 물망초 같은 느낌의 이제 꽃들이 주는 그런 또 감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망초를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은 옥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시를, 이제 옥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가 꽃다발이잖아요. 그러면 꽃다발이면 이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다 덜어내거나 아니면 넣어도 사실 다 이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밑에 것만 쓰시고 그냥 위에 거는 이제 냅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꽃다발이나 부케 같은 상품 나갈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쁜 얼굴 2개만 남겨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지금 보시기에도 좀 이런 요즘 느낌이라고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그린 소재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꽃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컬러 믹스도 좀 많이 좀 돼 있는, 이제 꽃 쪽은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 물망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치색과 이제 보색이기 때문에 이런 피치색이랑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좀 더 예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죠. 박스에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들어있던 봉투. 근데 이거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봉투도 막 이렇게 따로 구매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비추천인 것 같고요. 그냥 기존에 딸려져 있는 이 구성원에서 좀 예쁘게 꾸미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 봉투를 쉽게 이제 돈이 들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뭐 그냥 샵에 가지고 계신 거에서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런 이제 레이스 리본이죠. 이제 뭐 꼭 레이스 리본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제 리본 종류인데 이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꽃의 무드와 잘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얇은 레이스 리본도 딱 길이도 요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드라이 플라워여도 되고 이제 저는 이제 안개꽃 이제 프리저브드와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랜드 택이에요. 이제 뭐 물론 택을 맞추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이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이제 물론 맞추면 좋지만 없으시다면 이제 샵 명함 같은 게 있으시면은 명함을 같이 놔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글루건이나 이런 접착제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여기 글루잉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본 처리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택을 넣고 그 다음에 드라이 플라워나 이런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살짝 얹어주는 느낌인데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빈 봉투가 들어갔을 때보다 이게 확실히 조금 무드가 이제 좀 같이 어우러지도록. 근데 저는 사실 생화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드라이 플라워나 프리저브드 사용하는 거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너무 이런 메스한 느낌의 덩어리보다는 좀 이런 안개꽃 같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듯한 이런 스프레이 형태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사용했지만 기존에 생화 안개꽃으로 대체를 해주셔도 되시고, 이런 리본도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 리본은 조금 금액대가 나가는데 지금 이 리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리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전혀 저렴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봉투 디자인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상품 이런 시즌 아이템을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많은 회원님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플로리스트협회 전성엽 이사였습니다. 네.